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11월 4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드디어 내일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내일 오후 2시에 발표가 됩니다. 지금 57만 명의 책임당원 선거인단 그리고 6천 명의 여론조사, 일반국민 여론조사 50대 50으로 비율로 합해서 산정을 해서 내일 오후 2시에 발표를 합니다. 오늘 이 책임당원 ARS 투표가 다 끝나고 그러면 모든 투표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론조사도 어제 오늘 6,000명 대상으로 실시해서 끝납니다. 그래서 50대 50 이 비율로 산정을 해서 성자를 내일 오후 2시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지금 양쪽이 서로 우리가 우세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특히 책임당원 투표율이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응답률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열기가 높은 것이죠. 참여 열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응답률이 높기 때문에 일찌감치 이 표본수를 다 채웠다. 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들 또 취재들을 종합을 하면은 자, 어느 쪽이 유리한지 어느 정도 지금 감이 잡힙니다. 조금 한쪽으로 기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자, 어느 쪽일까요? 일단 먼저 조간의 분석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오면 보시면은 당원 투표율 61% 연일 신기록, 그리고 이 투표율이 상당히 높지만 최종 예측 결과는 뭐 가름하기 어렵다. 이 언론에서 신문에서 아직 결과가 발표가 나지 않았는데 어느 쪽이 우세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보도를 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러면은 상대방 후보의 강한 항의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자들이, 정치부 기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이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행간을 읽어보면은, 이 신문 보도의 행간을 읽어보면은 좀 무게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앙일보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된 당원 투표율 61.46%, 최종 투표율이 오늘 하면은 70%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리고 여론조사는 이 여론조사 문항을 이렇게 쭉 소개를 하면서 최종 결과는 예측하기 쉽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래 보시면은 윤석열 쪽의 근성동 캠프의 총괄 본부장이죠. 근성동 이야기가 나오고 한쪽에 홍준표 후보 쪽에서는 조경태 공동선대위원장의 주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성동은 지금 당협 240여 곳이 있는데 지금 전체는 253개 지역구인데 아직 공석 있는 데가 있죠. 그래서 240여 곳 중에서 160곳에서 우리에게 우호적이다. 절대 다수 당협이 우리에게 우호적이다. 이 말은 일단 자체의 분석이고 주장이지만은 좀 상당한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홍준표 쪽 조경태 위원장은 높은 모바일 투표율 우리가 유리하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근성동 그 위원장 이야기는 민주당 지지층의 역선택이 변수가 될까 이렇게 물어보니 역선택이 반영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두 사람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민주당이 개입해서 역선택하는 걸 알기에 우리 당원들은 윤석열 전 총장에게 더 결집하고 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이 역선택이 일단 그 역선택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홍준표 후보에 대한 역선택. 자, 그러니까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를 할 때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와서 홍준표를 선택을 하는데 나중에 본선에서는 결국 이재명을 찍을 거다. 이 이야기죠. 이 이야기인데 역선택이 지금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6천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는 역선택이 반영이 다 됩니다. 자, 그런 여론조사 업체에서 그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역선택을 걸러낼 방법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근성동 윤석열 캠프 종합지원본부장의 이야기는 이 책임 당원들이 지금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홍준표가 앞서고 있는 것이 역선택이 있기 때문이란 걸 책임 당원들이 알기에 본선 경쟁력이 그렇게 되면은 좀 떨어진다. 이재명 쪽으로 나중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다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 당원들이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책임 당원들이 윤석열에게 표를 몰아주고 있다. 자, 권성동의 주장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홍준표 쪽에서는 이 여론조사 등을 종합해 봤을 때 홍 의원이 지금 5%포인트 격차는 벌리고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좀 상당히 높게 나오고 또 당원 투표에서도 젊은 세대가 많이 새로 유입이 됐기 때문에 젊은 층의 인기가 많은 홍준표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권성동이 이야기한 역선택 이야기, 그것을 책임당원들이 알기에 책임당원들이 우리 쪽에 쏠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는 여기를 집중적으로 책임당원이나 언론을 상대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령 이런 그 도표도 만들어서 보내줘.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렸는데 이 호남 지역 또 민주당 지지자 문재인 정부 국정 수행 평가를 긍정적으로 했다는 응답청, 그리고 뭐 대장동 특검 필요 없다고 하는 응답자, 이 응답자들을 따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하니 거의 다 이 홍준표 쪽이 윤석열보다 3, 4배 다 높다. 이런 이 홍보 자료들을 만들어서 지금 배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책임당원에게 좀 위기 의식을 갖도록 경보령을 일종의 그 경보령을 발동을 한 자, 그런 그 전략으로 지금 경선 막판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조금 더 공체적으로 지금 D-1 하루 남은 이 판을 분석을 해드리면은 일단 뭐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우세, 당원 투표에서는 윤석열 우세, 여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쪽이 더 격차를 크게 벌리느냐? 홍준표 일반 국민, 이 윤석열 당원 투표 어느 쪽이 더 격차를 크게 벌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승부가 가려질 텐데, 자, 한국일보 분석을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죠. 한국일보는 사면에서 지금 당원 투표 65% 정도 투표율이 예상되는데 당원 투표 65% 투표율과 여론조사의 격차, 당원은 윤석열, 여론은 그 홍준표죠. 그래서 격차가 승패를 좌우한다. 윤홍 대전 관전 포인트 이렇게 해서 양쪽의 분석 그리고 자체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홍준표 후보 쪽에서는 최근 그 4번의 사지선다형 여론조사 업체들의 그것을 종합을 하면 약 10%포인트가량 여론에서 앞서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자체에서 또 분석을 해보니 책임당원 투표에서 한 14% 정도 앞서고 있다. 자, 책임당원 투표라는 건 지금 책임당원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안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을 따로 빼서 분석을 하니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14%나 우위를 보이고 있다. 전체 하면 10% 지고 있지만은.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힘 지지층 응답자와 책임당원이 결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 이 윤석열 후보 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보수가 많은 수도권, 충청권에서 신규 당원 11만 명 늘어서 최대 변수가 되고 있는데, 자, 조금 더 상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그 홍준표 우위가 일단은 확인됩니다. 이 최근 본 경선과 같은 방식의 그 전화면접 조사 4개를 보면은 4번 실시된 것을 보면은 이번에 한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 홍준표가 앞서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전화 면접 조사로 실시를 하죠, 본 경선은. 그런데 그 전에 ARS 조사할 때는 이 양쪽 후보가 격차가 작았는데, 이 전화 면접을 하니 홍준표 쪽이 더 많이 응답을 해서 좀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지지 후보 없다 이렇게 한 응답자에게 다시 질문을 하는, 그래도 어느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조항도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중도나 진보층 지지율이 높은 홍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룰의 전쟁, 디테일한 부분에서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많이 양보를 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에서 홍준표가 점점 더 격차를 벌리고 있는데, 자, 당원 투표 나머지 50%를 차지하죠. 당원 투표가 중요한 변수가 됐는데 모바일 투표에서 일단 54.49%를 기록을 했죠, 투표율이.
그런데 ARS 전화투표 어제 오늘 실시되는데 어제까지 61.46%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65%는 이제 넘지 않겠느냐 그렇게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 국민의힘 지지층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4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14%포인트 앞서기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우리가 이긴다는 이야기인데 특히 오늘도 지금 계속 실시가 됩니다. 낮 시간대에 참여하는 ARS 전화투표는 윤석열 핵심 지지층인 60, 70, 80 세대 당원의 응답 비율이 높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모바일 투표는 처음에 이틀 동안 실시된 모바일 투표는 이 휴대전화로 이렇게 몇 가지 작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작동을 해야 되는데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모바일 핸드폰에 익숙한 젊은 층이 많이 투표를 했을 것이고 그때 투표를 하지 아니면 투표를 하지 못한 이 책임당원을 위해서 어제 오늘 ARS 전화가 와서 불러줍니다. 불러주면은 한 사람만 번호만 누르면 되죠. 자, 이 방식이기 때문에 이 휴대전화에 익숙하지 않은 50, 60, 70 이상 세대가 홍준표 쪽을 많이 지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투표율이 높을수록 죄송합니다. 윤석열에게 50대 이상은 윤석열에게 우호적이기 때문에 이 ARS 투표율이 높을수록 윤석열이 유리하다. 자,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모바일 투표를 하지 않은 당원들이 있죠. 하지 않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ARS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당원들에게 좀 투표를 독려를 해야 됩니다. 투표를 독려를 해야 되는데 조직력이 강한 쪽이 우세하겠죠. 각 당협 253개 전체 중에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지금 현재 공석인 곳을 빼고 당협 240곳 중에서 160곳에서 우호적이다. 그래서 조직력이 앞서고 있다는 이 윤석열 쪽이 이렇게 되면 유리한 것이죠. 계속 투표 독려를 합니다. 아직 투표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해도 됩니다. ARS로. 자, 이런 식으로 독려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 수도 일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윤석열이 35, 홍준표가 35대 3 이런 조직력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다 윤석열에게 좀 유리하다. 그걸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캐스팅 보터 지역이 지금 뭐 영남권, 수도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부초가 또 영남권이 되는 것이고 또 수도권도 제2의 성부초가 되는데 캐스팅 보터 지역이 있죠. 항상 이 대세를 가르는 지역, 충청입니다. 충청 쪽이 대선 본선에서도 항상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는데 이 책임당원 투표에서도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합니다. 충청권의 그 책임당원 수가 전체 57만 명 중에서 14.4% 무시할 수 없는 숫자죠. 그래서 충청권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승부가 겨울 텐데 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부친 고향 이게 충남이죠. 그래서 그전에 충청 대망론 이런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캐스팅 보트 지역인 충청에서도 윤석열이 조금 유리하지 않겠느냐. 자, 그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제가 분석해 드린 내용대로 결국은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하면은 투표율이 일단 60% 기준으로 그때부터 투표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윤석열에게 유리해진다. 자, 20, 30, 40은 전체의 35%, 50대 이상은 65%.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 핸드폰에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이 ARS, 어제 오늘 ARS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에게 유리한 장년층에서 참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우세할 수 있다. 자, 그 분석을 해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본선, 내일 결정이 되면은 이 주말부터는 본선이죠. 본선에서 뭐 윤석열이 되든 홍준표가 되든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맞붙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는 계속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막 던지고 있습니다. 던지고 특히 갑자기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최소 100만 원 이상 지급하겠다. 그래서 또 선거 포퓰리즘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이슈들을 막 던지는 것이 결국은 대장동 몸통 의혹에서 이 시선을 돌리기 위한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좀 이재명 주변에서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대장동, 윗선이 이재명이라면은 그 아래, 민간 양곳이 있죠. 그 대장동을 민간 공동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민 쪽에는 김만배가 있고 관 쪽에는 유동규가 있죠. 유동규는 이미 구속이 됐는데 민 쪽의 김만배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이 됐는데 어제 심야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됐습니다. 이 조간신문은 마감 때문에 미처 실지를 못했죠. 그래서 인터넷판으로 보도를 했는데 자 651억 플러스 알파 배임 김만배 구속 어제 자정이 좀 넘은 시간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수사가 지금부터 윗선으로 향할 것이냐 김만배 윗선은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밖에 없죠. 김만배는 민간인입니다. 그래서 유동규와 서로 짜고 했고 이 설계를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후보가 했다고 이재명 후보 스스로 밝혔었죠. 자 그래서 검찰이 두 번째 시도 끝에 이미 구속된 유동규와 함께 651억 원 플러스 알파 배임 공범 혐의를 받는 대주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 그래서 그 1차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가 좀 완전히 난항을 겪는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어제 법원이 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 검찰 수사가 앞으로 윗선 규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답니다. 주목된다. 검찰이 과연 윗선 이재명을 수사를 할 것이냐. 그전에는 수사 대상이었다고 했다가 또 최근 들어서는 어떤 배임 혐의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왔었죠. 그리고 뭐 정책적 판단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책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성남시장이 이 배임이 아니다. 뭐 이런 말이 검찰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그 밑 라인에서 그 밑인 유동규에게 그 배임 혐의로 초과 기소를 했고 또 김만배도 배임 혐의로 구속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윗선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어제 그 천화동의 4호 소유주 남옥도 구속됐고 정민용 씨는 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자 어제 그 영장 실질심사에서 김만배 씨가 거분 지침 따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분 이재명이죠. 거분 지침 따랐다. 그렇기 때문에 왜 거분 지침 따랐다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정책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배임이 아니다. 그러면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김만배도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도 배임이 아니다. 그 논리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 깨졌죠. 법원에서 깨졌습니다. 결국 4인방 윗선 규명이 핵심이 됐다. 이것은 어제 구속되기 전에 영장 실질심사 받으면서 김만배가 한 이야기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그분 이재명 성남시장은 최선의 행정을 했다. 저희는 그분의 지침을 따른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 대장동 개발 사업의 설계, 진행 이것은 이재명의 정책적 판단이었다. 그래서 배임이 아니다. 고로 우리도 배임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정책적 판단이었더라도 가령 월성원전 사건의 그 한수원 사장 한국수로원자력 사장 여기는 정책적 판단이었어도 배임 혐의로 기소가 됐죠.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검찰이 윗선 규명 없이 대장동 4인방의 부동산 개발 비리 정도로 뭐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런 시각도 있지만 지금 수사팀이 지금 성남시청을 여러 차례 뭐 압수수색을 하고 했는데 윗선 관련 여부 그러니까 성남시장 이재명 관련 여부를 배제한 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은 참 검찰 꼴이 우습게 되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여론도 있는데 민심이란 것이 있죠. 자 그래서 검찰이 어디까지 갈지 모든 언론이 관심입니다. 세계일보는 검찰과 배임 놓고 수싸움하는 이 뭐 김만배 이런 사람들인데 이재명 뒤에 일단 숨었다. 대장동 그들이 이재명 뒤에 숨어 있다. 과연 이 이재명 뒤에 숨은 사람들을 지금 막 구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재명까지
이어질지 그 부분이 지금 여전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뭐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 배임 혐의 외에 새로운 내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죠. 자, 오늘 동아일보 일면 톱 보시면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동아일보가 일면 톱으로 잡았습니다. 유동규가 그때 검찰이 압수수색할 때 본인이 머물고 있던 오피스텔에 앞에 그 검찰 들어와서 문을 열라고 하고 할 때 버티다가 휴대전화를 던졌죠. 창밖으로 던져서 그것을 검찰이 못 찾았는데 경찰이 찾아냈습니다. 하루 만에. 그런데 그때 이 휴대전화를 분석을 해보니 압수수색하기 한 그날 정진상과 통화를 했습니다. 정진상. 자, 경기도 정책실장이었고 지금 이재명 캠프의 이 비서실 부실장, 핵심 측근, 복심, 이재명의 복심, 정진상과 통화를 했습니다. 검경이 이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을 파악을 해보니 그날 전화를 던져버리기 전에 이재명의 복심, 정진상과 통화를 했습니다. 내용까지는 모르죠. 자동 녹음이 안 돼 있다면 자동 녹음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당수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전화 자동 녹음 기능을 항상 켜놓고 있죠. 나중에 누군가의 꼬투리라도 잡기 위해서 아니면 빠져나가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통화 내용도 이 수사 진척도에 따라서는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유동규 통화 기록을 입수해서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이 통화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 지난달 7일 폐쇄로 분석을 통해서 50대 남성으로부터 습득한 휴대전화를 확보를 했었죠. 자, 거기서 유동규와 정진상이 통화를 했다. 자, 정진상은 지금 이재명 선대위 비서실의 부실장이죠. 비서실 부실장은 상당히 실장보다 더 핵심적인 인물이 맞습니다. 실장은 현역 국회의원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최인호 현역 의원이 실장이고 부실장이 정진상인데 부실장은 주로 자금 문제 이런 것도 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후보의 복심을 안치죠. 가령 문재인 후보 2017년 문재인 후보의 비서실 부실장은 양정철 씨였습니다. 그만큼 비중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정진상도 나중에 혹시라도 이재명 정권이 탄생을 하면은 정진상이 핵심적인 자리로 가겠죠. 청와대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돼도 그때까지 수사가 또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고 또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면은 새로운 정부가 들었어도 수사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이 여론이 민심이 자꾸 변하니 이 대장동과 관련한 시선을 돌리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슈 던지기를 막 하고 있죠. 그 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놓고 이 정부와 문재인 정부와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 이 차별화를 한다. 이런 생각도 있지만은 또 일부에서는 아니다.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공을 이재명 덕분에 돈을 받는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일부러 반대하는 척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이재명이 하자는 대로 할 것이다. 포퓰리즘이죠. 작년 4.15 총선 전에도 당시 민주당과 경제부총리 홍남기가 티격태격했습니다. 홍남기는 안 된다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백기를 들었죠. 홍백기. 그래서 민주당 뜻대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살포가 됐고 그 덕분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재미를 봤죠. 이번에도 그런 수순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자, 일단 오늘 조간신문들의 톱들은 이겁니다. 이재명 전 국민 지원금 줘야 된다. 국무총리 김부겸 여력 없다. 자, 지금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일단은 김부겸 총리가 곡간 지킴이 역할을 지금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문재인의 속마음은 알 수가 없죠. 일단은 국무총리가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주머니 막 뒤진다고 돈 나오느냐. 이재명은 지금 우리 국가부채 너무 낮다. 국가부채를 얼마나 올려야 되는지. 한국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문정부 재난지원금 파워게임. 재난지원금을 놓고 파워게임을 벌이고 있다. 자, 그런데 이게 짜고 치는 거냐. 아니면 실제로 이 김부겸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정권 실세들은 결국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살포를 하면서 그 공을 이재명에게 돌리려는 그런 쇼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이것도 이재명 기사인데, 이 여러 곳에서 짤막짤막하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인데, 이재명 오피스 누나 제목이 확 끄는데요. 이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금 인터넷에서는 막 이 발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부천의 한 그 웹툰 제작업체에 갔는데, 여기서 전시실을 둘러보고 있는데, 오피스 누나 이야기, 이런 작품 액자를 보고, 오피스 누나 제목이 확 끄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업체 관계자가 좀 당황을 해서, 이 성인물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웹툰 내용은 포털 사이트에 이제 그 연재가 되고 있는데, 싱글맘의 사내 러브 스토리를 다룬 이런 영화인데, 이런 그 웹툰인데, 이것을 보고 제목이 확 끄는데요? 뭐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매체에서는 제목이 화끈한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그 보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래서 야당에서는 이 저급한 성감수성을 드러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제목이 화끈한데요, 이것을, 이 발언을 윤석열이 했다면은, 윤석열 후보가 했다면은 이 정도가 아니겠죠. 난리가 났겠죠. 11월 4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